매몰로 쌍수 언제부터 자유롭게 울 수 있나요? 안 우시는 게 좋은데 써주셨네 누가? 울지 마세요라고? 9월에 상담 오신다는 남자분인데 성형 후 렌즈 삽입술도 하실 예정이고 눈이 약해서 조금만 자극해도 눈물이 나는데 눈매 교정이나 트임이 가능합니까? 이런. 어느 걸 먼저 하든 뭐 다 가능하다. 총 유병 기간 좀 짧게 가져가고 싶으시면 성형을 먼저 하시고 렌즈 삽입술이나 뭐 라식, 라섹을 나중에 하시는 그 간격이 한 달 뒤면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안과적 시술을 먼저 받으시면 2달 정도는 있다가 이제 또 성형을 진행해야 되니까 총 완성을 이루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죠. 눈매 교정이 뭐 눈 기능이나 시력에 영향을 주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관계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눈, 코 관련 동영상이 보고 싶어요. 이렇게 하셨나요? 뭐 저희가 이제 말로는 많이 설명을 했고 실제 뭐 수술하시는 영상은 사실 유튜브 정책에 따라서 올리는데 제한이 있는데 병원 내원하시면 이런 관련 자료는 많이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코 성형, 콧볼 축소, 수술 후 눈 몰림, 인중 변화 관련. 너무 콧대를 많이 높이거나 콧대에 두꺼운 보형물을 넣으면 약간 눈 사이 간격이 좁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. 눈과 눈 사이 거리를 쭉 내려보면 콧볼하고 좀 일직선으로 만나는 게 좋거든요. 오히려 콧볼이 넓으면 눈이 몰려 보이는 경우가 있지 콧볼을 줄여서 미간 사이가 넓어 보이는 경우는 없거든요.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 수술한다고 인중의 길이가 변하진 않은데 코끝을 좀 들어주느냐 코끝을 좀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인중이 좀 더 길어 보일 수도 있고 짧아 보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죠. 그리고 남자 눈 성형 편이 예전 편은 있는데 요즘엔 없다고 하셔서 안 그래도 우리 피디님이랑 이거 관련해서 한번 심도 깊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보형물의 흡수인데 진피를 이용한 보형물들이 항상 흡수라는 부분이 따라오거든요. 그러면 내 진피를 쓰면 하나도 흡수가 안 될 것 같지만 자기 진피가 흡수량이 더 많아요. 보통 엉덩이살 같은 걸 떼서 이제 보형물 형태로 가공을 만드는데 그럼 거기 수분 함유량이 거의 뭐 90% 가까이 해요. 그 진피를 다시 집어넣으면 이만큼 두꺼웠던 진피가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면 하나도 없이 흡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. 흡수율이 한 80% 이상 된다. 그러니까 자가 진피가 오히려 장점이 없고 다른 사람 진피를 가공해서 쓰는 경우 그걸 만들 때 아예 수분 자체를 다 빼버려요. 냉동 건조시켜서 처음부터 나올 때 부피가 많이 줄지 않게 가공되어 있는 거죠. 그래도 또 흡수가 돼요. 30%. 보형물에 어느 정도 감소는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흡수됩니까? 아니죠. 1년 이상 지나가면 그 양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아까 메가덤이 얼마나 흡수가 될까요? 그래서 저희가 한 30%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. 수술할 때는 그럼 130%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? 또 어떤 분은 또 그게 흡수가 그만큼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수술할 때는 약 110% 정도의 볼륨을 맞춰보고 약간 흡수되는 걸 감안하고 그렇게 수술을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중격이 겉보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계속 휘어지냐? 그렇진 않아요. 모양이 뭐 매일매일 휘어져 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비염이라든지 비중격 망곡증을 유발하는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연골이 많이 휜 부분이 생기면 그 이상 더 휘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다. 근데 이제 골절 같은 경우가 생겨서 뭐 코가 더 확 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. 매몰로 쌍수 언제부터 자유롭게 울 수 있나요? 안 우시는 게 좋은데 써주셨네 누가? 울지 마세요라고? 한 달 정도 지나면 사실 크게 뭐 지장은 없고 뭐 3개월이 지나면 뭐 마음껏 생활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다. 그리고 쌍수,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까? 임플란트 하러 아마 오시는데 그때 미국에서 같이 하고 싶다. 같이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자주 한 번에 하는 수술입니다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머니 코안으로 L자 실리콘 제거 상담 받았는데 그걸 제거하고 코안의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이 딸려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이런 시술이 꼭 필요한 거냐?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셨는데 결국은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면 제거한 자리에 흉살이 다시 생기겠죠? 그러면서 이제 흉살이 생길 때 코끝 연골을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모든 환자가 다 생깁니까? 아니에요. 근데 생길 확률이 꽤 있어요. 제가 많게는 50%, 적게는 30%. 그러면 그걸 막는 방법이 약간의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 연골이 못 달려오도록 지지대를 좀 대주는 걸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제 환자들은 거의 100% 이 시술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왜냐면 설마 생기겠어? 하고 안 했는데 빨리 올라가면 또 해야 돼요, 수술. 어떻게 보면 굳이 어차피 개방을 해서 보형물 제거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라서 그냥 하시는 게 좋겠다. 수술 시간과 수면 마취는 수술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눈 수술 보통 한 5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전 친구분들 기억을 합니다. 네. 수술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. 요즘에는 답글을 잘 안 달아주셔서 열심히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김 원장님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